현대의 우리들에게 거장으로 꼽히는 명성의 예술가. 돈독한 사제지간이 질투와 야망으로 인해 라이벌로 변모한 20세기 미술계의 거장. 오늘 소개될 이 라이벌의 주인공은 바로 앙리 마티스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1905년, 앙리 마티스는 자신의 대명사가 될 수 있는 모자를 쓴 여인 작품을 만듭니다. 이 작품은 마티스의 극단적인 색 선택으로 그만의 독특한 그림풍을 만들어냄으로써 당시 미술계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일으키죠.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사나운 야수 같다며 마티스의 자유분방한 그림을 비난했지만 마티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아방가르드의 선도자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마티스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던 또 한 명의 아방가르드 화가가 있었으니 바로 20세기 미술사의 흐름을 바꾼 또 다른 위대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였습니다. 피카소는 모자를 쓴 여인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피카소는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고독을 그린 예전과는 달리 자신의 연인이었던 올리비에를 만나 사랑을 하면서 장밋빛 시대를 열고 광대나 고개사 가족을 주로 그리고 있었죠. 마티스로부터 커다란 자극을 받은 피카소는 파리 미술계를 평정하려면 마티스부터 꺾어야 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고 1907년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작품을 발표합니다. 앙리 마티스는 기세를 몰아 푸른 누드 비스크라의 추억이라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때 얼굴이 조각상처럼 단순하게 표현된 원시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아프리카 조각에 관심이 많았던 마티스는 조각상을 피카소에게 직접 소개해주기도 하죠. 그 당시 마티스의 연구과제는 세잔의 다시점과 아프리카의 원시성이었으나 파블로 피카소는 이 두 가지 연구과제를 아비뇽의 처녀들 작품으로 한 번에 표현합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가 다시점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아방가르드 선도자라는 타이틀은 마티스에게서 피카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티스를 추종했었던 조르주 브라크, 앙드레 드랭이 야수파에서 피카소의 입체파로 넘어가게 되죠. 마티스는 이로 인해 슬럼프가 오고 이후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슬람 양탄자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 나왔던 작품이 바로 아틀리에 4부작으로 불리는 분홍 화실, 화가의 가족, 가지가 있는 실내, 붉은 화실입니다. 마티스의 새로운 무기는 색채였습니다. 피카소는 형태에만 집중을 했다면 마티스는 색채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죠. 그는 보는 이로 하여금 색채를 통해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원했습니다. 결국 이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둘 다였습니다. 피카소는 형태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마티스는 색채의 가능성을 발견했기에 20세기 미술 거장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최초로 나를 인정해준 스승,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관계에서 라이벌 관계가 되었던 마티스와 피카소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서로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앙리 마티스는 1945년 8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으며 내 그림을 피카소 그림과 함께 전시하지 말아달라. 불꽃같이 강렬하고 번뜩이는 그의 그림들 옆에서 내 그림들이 초라해보지 않게 라고 그를 향한 마지막 찬사를 보냈고 피카소는 마티스가 생을 마감한 후에야 나를 괴롭혔던 마티스가 사라졌다. 나의 그림이 뼈대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마티스다. 그는 나의 영원한 멘토이자 라이벌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서로를 인정하게 된 마티스와 피카소. 이들은 라이벌인과 동시에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아니었을까요? 마티스와 피카소, 그들의 애증의 관계를 알게 된 지금 그들의 작품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이시나요?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겠습니다.